약간 좀 의구심이 많았죠. 중원 이제 핵심 대두포가 2명이 빠졌는데 이거 되겠냐? 프랑스의 막 우승국 징크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개소리였죠. 누가 모로코가 4강까지 올라올 거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네, 다음 경기로 일단 넘어가면 다음 경기는 프랑스 대 모로코입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 날 새벽 4시에 펼쳐집니다. 프랑스는 너무 세더라고요. 프랑스는 잉글랜드를 꺾고 일단은 4강에 진출을 했는데 일단 프랑스에는 부상자 명단 출전 선수도 다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불가도 없어요. 리카 에르난데스가 예전에 부상으로 빠졌던 걸 그죠. 제외를 한다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모로코에는 좀 타격이 좀 큽니다. 일단은 모로코가 굉장히 좀 부상 의심 선수들이 많죠. 일단은 이 사이스 선수가 있고 그리고 마즈라이도 빠지군요. 그리고 웨스트햄의 아게르드, 그리고 이 선수 지에를 쓴 거죠? 네 지에우죠. 네. 지에우 그리고 사비리가 부상 의심 정도 상태입니다. 근데 뭐 부상 의심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연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번 월드컵에서는 뭐 다른 우리나라도 좀 어찌 보면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게 불투명.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도 막 데파울이 막 부상 의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출전을 했어요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이런 경우 보면은 진짜 연막이 많습니다. 연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뛰기 전까지는 좀 모른다는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사이스 선수 정도는 아무래도 결정이 확실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저번 경기에서 좀 햄스트링 쪽 부상을 당했거든요. 좀 그래서 결장이 확실한 선수는 아마도 사이스 정도가 될 것이다. 중앙 센터백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이스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 않았나요? 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뛰다가 중간에 나갔죠. 네.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사이스였죠. 그리고 사이스 선수도 이 국대에서는 뭐 울버햄튼에서는 울버햄튼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국대에서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걸 보니까. 애국자들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두 팀의 출전 가능한 선수들을 좀 불가능한 선수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프랑스부터 얘기해 보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게 그래도 프랑스, 잉글랜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두 팀이 8강에서 너무 빨리 만났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케인과 요리스의 PK 장면 2개 다 너무 기억에 남아요. 한 번은 이제 케인이 넣었는데 한 번은 이제 케인이 무관 행동을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 네, 그 후반 거의 한 38분, 39분이었어. 거기에 끌리지. 상대편은 나랑 제일 오래 있었던 나를 잘 아는 아니 PK를 한 100번은 잡았을 거 아니야, 연습을. 100번이 뭐예요? 100번 더 넘게 더 잡았겠죠. 몇 년을 있었는데 네. 진짜. 케인 입단할 때부터 아마 있었어요. 맞아요. 10년 요리수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막 한두 번 해본 깐부 사이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근데 후반 첫 번째 PK는 성공했다 쳐도 두 번째는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못 넣으면 진짜 야 씨발 같은 데로 차면 막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차면 저 욕하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케인이 막힌 건 봤어도 날리는 거 처음 본 거. 나도 오랜만에 난 본 날리는 거 보긴 했어요. 소튼하고 경기 때. 맞아. 그 소튼 선수가 잔디를 파놨어요. 맞아요. 그때 날렸어요 한번. 나 그때 봤어. 그 피크하면 날린 적 있어. 네 맞아요. 소튼 선수가 잔디를 파놔가지고 그러니까 킥스팟에 딱 잔디 했잖아요. 그거를 비쩍 하는 거야. 비매너죠 행동 중 하나. 사실 좀 비매너죠. 근데 어쨌든 이때 경기는 진짜 공이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나. 케인의 트로피도 하늘로. 덧선도 진짜 나는 덧선 그런 애들이 해피레인이라 그랬나? 해피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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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케인의 이름에 약간 빗대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언론지가 해리 페인 이런 무섭다. 이런. 근데 웃겼던 게 덧선이 잉글랜드 프랑스 전날에 파리에다가 광고판에 영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걸어놓고 어그로 끌었던 게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렇게 덧선 어그로 끈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목으로 어그로 끈 게. 그런데 그렇게 막 영국 막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끌었는데 지자마자 바로 자국 선수 까기. 바로 자국 주전 스트라이커 손바닥 까기. 뒤집기도 그것보다 어렵겠다. 근데 약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 그쵸. 나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편파적이지 않고 그냥 난 모두 깐다. 난 모두 깐다. 이 정도면 오히려 날 수 있지. 이때 갑자기 실드를 치면은 이제 그쵸, 내로남불이 그쵸. 돼버리는데 이제 같이 까버리니까. 난 모두 깐다 진짜. 내로남불보단 낫지. 그렇죠. 내로남불보다 낫죠. 근데 좀 무섭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맵더라. 표지 같은 거 나중에 모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때 해리케인이 PK 관련된 거 계속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뭐 과연 탈 선수가 없었다. 뭐 과연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어. 케인은 과연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선수한테. 다른 선수한테. 그러니까 그걸 근데 넘기면 그러니까 나도 조금 근데 케인도 생각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차기 싫은데 이 생각은 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또 이제 다른 선수한테 주면 좀 땀 때리는 것 같고 그리고 케인이 한 번 PK를 성공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케인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죠. 그 케인이 인스타에 글을 올렸죠.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다. 그렇죠. 라는 멘트를 썼는데 너무 슬프더라고. 이건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PK가 참 사람이 인생에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면 그때 그 선수가 PK를 날려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정도면 낙인이 좀 찍히죠. 케인의 아들이 나중에 월드컵에 출전해가지고 한 번 넣어줘야 돼. 이 정도면 약간 속죄를 해야 되나? 속죄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날리면은 아닙니다. 그렇지. 큰일 나지. 이러면 날리면 3대째가 또 넣어줘야 돼. 날리면 큰일 납니다. 케인은 과연 1등 기간사였을지 아닐지. 어쨌든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기억에 남는 프랑스의 장면들이 많아요. 음바페하고 카일 워커가 기록 대결을 하는데 심지어 그때 한준희 해설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카일 워커는 37kg다 최대 속력이. 음바페 선수는 38kg다. 근데 둘이 붙는데 음바페가 조금 빠른 거야. 역시 38kg가 좀 더 빠르네요. 이렇게. 둘 다 스쿨존에서 잡혀가겠네요. 둘 다 스쿨존에 뛰면 과태료 내야겠네요. 근데 38kg 때문에 이제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두 선수의 이렇게 맞대결.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음바페를 만약에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카일 워커일 거다. 아무래도 이제 음바페 상대로 속도로 같이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워커가 물론 이제 전성기에서 기량이 약간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있고. 그래도 워커다. 워커였기 때문에 좀 그만큼 막은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워커는 1대1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막습니다. 볼 때마다 좀 짱돌 같아요. 그러고 좀 되게... 크로스를 이상하게 해서 문제지. 근데 워커가 사실 좀 못 막는 선수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예요. 생각보다 잘 못 막은 사례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막 주력으로 막 파괴적으로 막 치달하거나 막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 그것도 보고 또 보니까 이게 좀 맨시티의 플레이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워커한테 그러니까 붙이지 그러니까 맨시티가 약간 붙이진 않더라고. 맨투맨 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한테 골 먹히는 장면 좀 있어요. 뭐 맨시티가 약간 토트넘이랑 상성이 안 맞으니까 느낌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워커 대 음바페 싸움 그 싸움도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진짜 좀 이게 뭐지? 요즘 재벌집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드라마 재벌집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좀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그 18을 보고 그 경기를 봤는데 재벌집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약간 월드컵 최고의 경기 중 최고의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이 경기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요? 아니 괜찮아. 아니 지금 원래 사실 4강 프리뷰를 해야 되는데 8강 얘기를 엄청 하고 있네. 이거 원래 100년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끄는 거예요. 전쟁까지 올라갔어야 돼. 100년 전쟁까지 원래 거슬러 100년 올라가서 전에 해야 돼. 아니 갈리아족이 켈트 라이벌 있었는데 로마 카이사르 때부터 가야 된다니까. 둘 다 축구 잔다르크 나오고 막 역사 이래야 얘기 시작합니까? 역사 얘기 해줍니까? 석궁 나오고 이래야 돼. 석궁 나오고. 갈리아 정복기 나와야 됩니까? 재밌었어. 그만큼 재밌는 경기였다. 어쨌든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까지 하고 있긴 했지만 잉글랜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음바페가 5골 그리고 지르가 4골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회 직전에 벤제마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벤제마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지루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약간 프랑스에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루 솔직히 말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지루가 약간 음바페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있을 때도 음바페가 나 지루 데려와줘 이랬거든요. 근데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싸웠는데 옛날에 지루가 골 넣으려고 차려고 하다가 왜 공 안 줬냐고. 아니 뭐 축구로 화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인데 그리고 애들도 아니고. 아니 근데 지루가 보니까 저번 월드컵에서는 0골이었잖아요. 네. 와 이번 월드컵에서는 뭐 밀란에서도 워낙 잘하지만 그때 못 넣었던 거 지금 너무 맞아. 넣었어요. 이체 낸 두 번째 내는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상 두 골이에요. 사실상 맞아. 지루는 지금 무슨 골이야? 아무래도 지루 너무 솔직히 기나. 말하면 지금 굉장히 폼 좋고 은바페 선수 뭐 말할 거 뭐합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저주가 깨통한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와 이거는 은바페 때문에라도 그냥 깨져버렸어요. 뭐. 음바페 아직도 이제 23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미쳤어 나이가.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네이션스 리그나 친선 경기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벤제마, 은바페 투톱 세우고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앉다가 그냥 해줘. 너네 공 뿌려줄 테니까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벤제마가 아니라 지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수비적인 밸런스를 포기하고라도 포백을 사용을 했고 근데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잘 통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오히려 또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맞아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프랑스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우승을 한다면 골든볼은 무조건 그리즈만이 받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즈만 솔직히 저도 이번 대회 MVP 중 후보 중 하나가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 그 월드컵 전에 뭐 포그바 포그가 그래도 프랑스에서는 잘하잖아요. 네, 캉테도 있었고 캉테도 빠지고 그러니까 벤제마도 빠졌어. 그리고 라비오가 뭐 중원에서 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요. 이제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많았죠. 중원 이렇게 핵심 대들보가 2명이 빠졌는데 이거 되겠냐? 프랑스의 막 우승국 징크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개소리였죠. 그러니까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니까 좀 부상자로 이탈한 게 좀 팀의 변화를 줘서 의외로 좀 잘 통한 것 같아요. 의외로 신의 한 수. 뭐 캉테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경기에서 뭐 사실 중원을 좀 앞에 쓸어줄 선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점을 이제 매 경기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프랑스가 약간 좀 못해서 실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상대 팀이 막 잘해서 넣었다 아니면은 프랑스가 앞서고 있는데 그냥 한 골 먹혔다. 물론 호주전은 선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약간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방심을 해도 되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나요? 프랑스가 유일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 프랑스가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방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루가 안 뛰기도 하고 은바페도 수비할 땐 거의 안 뛰거든요. 은바페는 거의 수비할 때 거의 뭐 그 지금 버릇 잘못 때렸어. 앞에 있어요. 그냥. 버릇 지금 잘못 때렸어. 뛸 준비하고 있어. 엉슬렁 그러니까 거리다가 버릇 잘못 때렸어 지금. 그럼 꼬면 축구 잘해야지. 그리즈만이 거의 완전 3인분 역할에 압박을 맞아요.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방 자원들이 좋은 팀들에게는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점을 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아 근데 그리즈만 그 자리 진짜 기가 막히더라. 그래 그 그리즈만 없었으면 솔직히 균형이 유지가 안 됐을 거야. 맞아, 앞에 맞아. 좀 은바페 지루인데 셋 다 더럽게 안 뛰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리즈만이 좀 그나마 좀 열심히 걔네들 못까지 다 해주니까 이게 좀 커버가 되는 거라고 연결고리 생각합니다.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리즈만이 그만큼 좀 팀의 핵심이고 사실 저 수비진도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다. 뭐 풀백 쪽에 조금 뭐 부상자가 좀 있다 보니까 리카가 부상으로 빠지고 약간 쿤데가 풀백으로 선다고 했을 때 좀 약간 사람들은 의심했거든요. 쿤데 센터백 아니야? 근데 될까? 근데 쿤데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맞아요. 풀백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왼쪽에 테오는 뭐 테오 잘하죠. 태우 잘하죠. 밀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제 솔직히 테오 정도니까 저는 은바페가 그쪽을 수비를 안 해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는 사실 조금 뭐 우리가 저번 8강 때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가장 큰 부분 뭐 좀 약점을 찾아보자면 요리스다라는 얘기를 요리스다? 하는데 저는 요리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리스의 뭐 발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발밑이 필요합니까 굳이? 굳이 필요합니까? 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한 것도 아니고 요리스 솔직히 선방 쩔긴 해요. 잉글랜드전에서도 선방 기가 막힌 거 몇 개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쓰려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발은 쓰지 마라. 손만 써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손은. 은바페 이제 유리스 음에는 멈춰주시고. 네, 그 요리스 그 정도 선수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괜히 우승컵. 그 월드컵 괜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리스가 이끌고 있는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번에 돌풍의 팀 모로코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로코. 야, 누가 모로코가 4강까지 올라올 거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가 4강을 못 간다.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의 저주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2010년대 가나가 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잖아요. 이제 우루과이의 수아레즈가 그거를 이제 배구를 하는 바람에 아니 난 그러기 때문에 나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 이것도 진짜 깨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가도 세네갈이나 이런 그지 팀이 그렇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로코가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모로코도 이제 예전에 16강 간 적 있지만 8강도 최초고 4강도 최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로코가 이제 예전에 한국의 4강과 같은 그런 진짜 돌풍의 주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빨간색이잖아요, 같이.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로코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이번 월드컵 들어서 되게 유행하는 종횡 간격을 좁혀서 사용하는 이 4-1-4-1 포메이션의 끝판왕. 가장 조직력이 좋고 가장 뭔가 경쟁력이 있는 팀이지 않을까. 그 조직력은 진짜 끝내죠. 왜냐면 네. 그 수비 라인 따라가는 거 라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좀 아름다울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팀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모로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부상자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이 굉장히 단단한데 이제 그전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는 아게르드 마즈라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체제로 나온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결국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캐나다전 자책골 한 골을 제외하고는 실점이 없는 모로코입니다. 사실 실점이 없는 것도 대단하죠. 사실 이거 자책골이니까 대단하죠. 뭐. 실점이 없는 게 이거 4강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프랑스도 거의 실점을 계속하고 매 있는데. 경기당 한 경기씩 실점을 하는데 일단은 근데 뭐 사실 실점도 많이 하긴 한데 득점도 좀 애매하긴 해요. 득점이 이제 5경기 했는데 5골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몰아 넣었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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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 이러고 다 지킨 거야. 네. 그래서 선제골을 넣고 지키는 능력이 좋은 팀이라고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극한의 효율 축구네요. 극한의 효율 축구. 한 골만 넣고 딱 알아서 잠그면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잼이다. 그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축구긴 해요. 근데 언더독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괜히 이제 상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괜히 이제 스페인 벨기에 꺾고 이제 스페인 꺾고 포르투갈 꺾고 올랐거든요. 이거는 운이 아니죠.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일단 모로코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모로코가 확실히 뭐 되게 월드컵 전에 사실 팀 이슈 굉장히 많았던 팀이에요. 그렇죠. 뭐 하킴 지에우가 안 온다. 뭐 이거 팀의 에이스들이 뭐 빠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바뀌고 나서부터 네. 팀이 굉장히 빠르게 수습이 됐고 좀 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네. 할릴로지치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경질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팀에 합류하지 못했던 지에우하고 마즈라위가 팀에 들어오면서 전력이 좀 향상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할릴로지치 감독이 아무래도 수비 전술엔 약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수비 전술을 좀 어떻게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 지에우와 마즈라이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팀의 밸런스가 완벽히 맞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로코입니다. 레그라기 감독의 전술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4-4-2 내지 4-1-4-1이거든요. 이게 4-1-4-1 형태로 종횡 가격을 완전히 좁혀서 완전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 공격을 한다 상대팀이. 그러면은 그 메잘라라고 부르죠. 네. 역삼각형에 그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투톱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암라밭 6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그 위치로 커버를 올라와요. 그럼 또 4-4-2가 되는 네, 거죠. 4-4-2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매력적이네. 압박을 세게 해서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또 우측 메잘라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또 암라바트가 그 자리를 커버해주고 또 4-4-2가 되는 네, 또 4-4-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이거를 공략을 하려면 이 선수들 간의 간격을 최대한 넓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좀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가져오게 되면 이 모로코의 선수들이 개인 능력도 좋기 때문에 상대팀이 벌어져 있는 간격을 잘 활용을 하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이게 진짜 빠른 전환이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에우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제 왼발킥 하나로 방향 전환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생겼고 특히 그 이제 왼쪽 측면에 소피앙 부팔 우리 선수였지. 정말 잘하던데? 아니 나는 걔가 그렇게 수비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역시 애국심은 안 하던 수비도 하게 만드는. 네. 잘하더라고요. 이런 재능을 도대체 소트는 안 쓰고 뭐 하란 건지 부팔 마음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사세요.
진짜 부팔 마음이 보러 왔더라고. 부팔 어머니 내려오셔서 어머니 내려와서 보러 오셨는데 약간 좀 후회했습니다. 제가 많이 음해를 했거든요. 많이 음했지. 많이 음했죠. 수비 안 한다. 개인 까짝까짝 하는 게 정말 보기 싫다. 이랬는데 제 음해였습니다. 아니 뭐 부팔 선수 잘하지만 6번? 네. 그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암라바트. 소피앙 암라바트. 피오렌티나의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그쵸. 한 선수인데 볼을 굉장히 좀 잘 다루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선수인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부터 사실 PL 팀이랑 링크는 많이 났었거든요. 토트넘도 링크가 났었고 그래서 콘테가 약간 영입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그때는 주목받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오렌티나에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오렌티나 팬들도 좀 의아해해요. 네. 근데 사실 그만큼 잘한 선수가 아닌데 왜 모로코에서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약간 좀 피오렌티나 선수도 의아한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 약간 좀 라이징 스타 중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최근에 굉장히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6번이. 피오렌티나는 사실 이제 암라바트 팔아도 그 자리에 뭐 만드라고라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암라바트를 지금 고점을 찍었으니까 고점 찍을 때 고점 팔아야죠. 찍을 때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을 한정이거든요. 거예요. 이런 거 위험해요. 사기 매물입니까? 이런 거 위험해요. 이런 거. 그리고 모로코는 그 선수 말고도 또 한 선수 더 최근에 이제 좀 라이징 스타로 뜨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8번에 아제딘 우나이 선수가 네네. 좀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페인전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제 루이스 엔리케가 저 선수를 콕 집어서 좀 뭐 콕 집어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것도 트위터로 좀 올라오면서 회자가 됐고 카카도 좀 그런 식으로 저 선수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원래는 모로코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메짤라 자리 네.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나이 선수가 토너먼트 들어와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좀 보니까 이번에 모로코가 굉장히 조금 좀 흥미롭고 굉장히 잘 조직된 게 이거 매력적인 팀이에요. 이 팀이. 그래서 이 팀도 좀 축구는 재미없지만 뭐 사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 팀보다는 좀 수비가 더 급급한 팀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홍대병 환자 들이 좋아하는 팀. 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죠. 그럴 수 있어요. 돌풍의 충성할 팀이 수 하나 있어요. 있어야 좀 볼맛이 나거든요. 분석하고 왜 잘할까? 분석하고 왜 잘할까? 나는 이 팀 선수를 안다. 약간 자부심 뿜뿜하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게 홍대병 환자. 저 같은 홍대병 환자거든요. 밀어왔었다. 원래 얘 잘할 줄 뭐라 알았다. 했냐 이러고. 근데 실제 우리 프리뷰 때 모로코 잘할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조직력이 야, 괜찮다. 그래, 맞아요. 근데 4강까지 갈 줄 몰랐어. 나도. 근데 4강이 말이 되냐? 나 사실 8강에서 모로코 만났을 때 8강에서 모로코랑 포르투갈 만났을 때 뭔가 모로코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저는 얘기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바로 그 다음에 그래도 결승전 매우들 좀 봐야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 냉정하고 자꾸 심장이 시킨다고 매우 대전을 시킨다고. 결승전 매우 대전. 약간 21세기 이제 두 아이콘의 대결. 20년간의 대결을 막 그렇게 끝내야지 약간 결렬 낼 것 같은데 막. 어쨌든 그거는 그렇죠. 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포르투갈 안타깝죠. 맞아요. 일단은 수고하시고요. 뭐 이 경기를 조금 뭐 예측을 또 해보자면 근데 이건 좀 뻔하지 않을까요? 뭐 모로코가 내려앉고 프랑스가 공격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다들 일단 또 한 번 더 예상을 해봅시다. 저부터 먼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약간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이제 모로코에 예전에 아랍 왕조가 있었어요. 이슬람 왕조가 있었는데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어. 네, 들었어 현생에는.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는데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그 이베리아 반도에 두 나라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이기고 쭉쭉 올라오다가 맞아요. 이제 프랑스의 프랑크 왕코한테 막혔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두 팀을 이기고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도 똑같이 됐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을 이겼는데 프랑스에게 막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프랑스에게 막힐 거라 생각합니다. DNA는 승리한다인가요? 네. 뭐 역사적 배경을 뭐 역사를 아는 사람이 뭐 근데 뭐 역사적 사실 토대로 저는 추측해 보건데 프랑스가 1대0으로 신승을 거둘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이길 것 같아요. 저도 모로코를 쉽게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지루의 한 방으로 결국 이길 것이다. 저는 그거와 좀 반대로 저는 토너먼트는 항상 수비가 잘하는 팀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지까지 실점을 안 해왔던 이제 모로코가 끝까지 막아내고 여지까지 조금씩
실점을 내줬던 프랑스가 한 골을 선제골을 좀 손쉽게 내주면서 뭔가 프랑스가 계속 뚫으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못 뚫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탈락을 하나요? 네. 아니, 탈락을 하나요? 저는 오 마이 갓. 뭐 4강에서 탈락 정도는 뭐. 근데 뭐 근데 이제 충격적인 탈락이긴 하죠. 그죠? 맞아요. 충격적인 탈락이긴 해요. 모로코 맞아요. 결승에 간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미로 상상할 수 없는 모로코가 그림이긴 올라가는 한데. 것도 신기하고 네. 이제 프랑스가 모로코한테 진 것도 신기하고. 어쨌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상 선수의 사이즈가 있는 게 좀 뼈 아플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수비진의 핵심 중 하나니까. 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뭔가 제 바램 프랑스가 떨어졌으면 하는. 근데 병경이 바람이 들면 안 된다고. 병경이 예전부터 사실 역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역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것인데 의외로 좀 알 맞췄어요. 역배를 좋아하셔. 아니 이번에 좀 이번에 월드컵도 이번에 있으니까 역배 월드컵이니까. 확실히 병경이 역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난 프랑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예준이 이번에도 그 모로코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하던 걸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즈만이 묶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만약에 묶이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프랑스는 그리즈만이 묶여도 어쨌든 간에 좌측에 킬리안 음바페가 있고 우측에 우스만 덴벨레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스만 덴벨레가 이 경기에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뎀이 하나 보여주나요? 우스만 덴벨레가 부자 재능이 하나 보여주나? 우뎀 떡상. 우스만 덴벨레가 최근에 잘하고도 있고 맞아요. 이 선수는 근데 한 5분 보면 알아요. 5분 아, 보면 그날의 컨디션을 알아. 오늘 주사 6이구나. 크로스 오늘 주사 하나 1인데? 올리는 거 이러고.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겠네. 한번 볼터치하고 드리블 치는 거 딱 보면은 각이 딱 보여요. 아 오늘 근데- 얼만큼 하겠네. 딱 근데 이게. 덴벨레 문제는 이제 걔는 경기 중에도 주사위가 네. 떠요. 갑자기 잘하다가 갑자기 못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고. 갑자기 잘해. 못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선수. 결국 우스만 덴벨레의 컨디션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킬리안 음바페가 하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승리. 저는 일단은 프랑스가 이길 것 같은데 저의 좀 심정으로는 월드컵에 조금 어찌 보면 여기서 전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저는 월드컵에서 2연패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생각해요. 2연패. 근데 결승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프랑스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저는 이제 뭔가 그 전에 이제 강대국들의 시대는 끝났고 그 전에 이제 식민지배를 받았던 모로코 대륙들의 이제 반란, 아프리카 남미가 이렇게 만나는 그림. 아르헨티나가 식민지였잖아요. 지금. 네. 아르헨티나와 남미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림은 좀 새롭고 신선하지 않을까. 신선하네요. 아프리카 팀이 일단 4강 올라온 거 네. 자체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남미하고 아프리카 팀이 결승에서 만나게 되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삼국끼리의 더비가 와 메시가 또 템백 뚫으려고 이리저리 하는 거야 그러면? 와 엄청난 공격 보게 되겠는데? 메시는 끝까지 템백을 뚫어야지 일단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증명해야 되나 이제 스스로? 그러고 또 일단 바라만 보고 끝날 수도 있어. 눈물 흘리고 막.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보니까 두 팀 중 한 팀 이제 두 팀이면 한 팀은 올라가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해도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왜냐면 프랑스가 올라가도 아마 월드컵에서 2번 연속 올라간 팀이 있을까요? 브라질이 우승했죠. 그리고 뭐 있으면 그 프랑스는 또 2연패를 기록하면 그것도 엄청난 기록이니까 또 모로코도 사실 올라가면 뭐 아프리카 팀 최초로 결승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사적인 대결이 되지 않을까. 모로코가 개인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환자 입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언더독 좀 응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좀 그리고 모로코가 약간 이번 대회에 만약 이렇게 더 못 올라가면 다음 대회에 올라갈 것 그러니까. 같지가 않아서 네, 그래요. 맞아요. 프랑스는 기회가 많잖아요. 프랑스는 음바페 지금 23살이에요. 얘 세 번은 두 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두 번도 더 내. 세 번. 세 번? 자, 세 번은 더 나올 수 있어. 세 번 하면은 12년이니까 35이야. 할 수 있겠네. 요즘 축구 선수들은. 요즘 모드리치가 지금 39, 8인가 지금 뛰는데 4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당장 이제 다음 월드컵이 FM식으로 이제 전성기 나이 때 음바페를 막아라요. 네. 이기 때문에 아니 나 지금 FM 한 2030년 하는데 음바페 아직도 막 40 몇 골, 30 몇 골 꽂아. 아니 놈이야. 아니 근데 좀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이번에도 우승을 하면 음바페는 축구를 그만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아니 뭐 챔스만 들면 챔스 우승이 목표죠. 아니 월드컵 2번 든 야, 매주 이기고 우승이다. 근데 좀 그렇겠다. 매주 이기고 우승하면은. 좀 느낌이 좀 새롭긴 하겠어요. 진짜 진정한 대관식이죠. 진정한. 너가 짱이다. 일단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모로코 프랑스 얘기도 다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날 경기도 되게 중요한 경기고 또 우리가 또
결승전 또 올라가야 되는 팀들도 뭐 사실 이 경기를 보면 사실 4강 경기를 보면 결승전 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4강 경기 되게 치열한데 결승 경기 되게 재미없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지쳐 있는 선수들도 많고 부상 선수도 그동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결승전은 거의 언더독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잖아요. 결승전을 그때는 이제 심판들도 긴장을 타요. 제가 봤을 때. 심판들은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내 심판 커리어는 끝장이 난다. 그래서 이제 막 좀 내노라 하는 유명한 주심들도 긴장 타게 만드는 게 결승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도 뭐 재밌겠지만 그래도 뭐 4강전도 굉장히 재밌을 거기 때문에 뭐 이 새벽 4시에 펼쳐지긴 하지만 또 이 4강 경기들도 좀 재밌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강전도 재밌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